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꾸 토라져요. 저 사람이 나를 쉽게 보는 거 아니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갖고 사냐 못 사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며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는 게 많거나 또는 그 사람 말하는 게 지혜롭거나 저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내가 덩달아 눈이 넓어진다,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진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상당히 따르고 존중하고 가끔 자문도 구하고 이러잖아요. 신념이 확고하다기보다는 가치관에 있어서 의리를 지킬 줄 안다든가 또는 사람을 배려한다든가 또 자기 품행이 단정하다든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잘 삐치지를 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잘 삐쳐요.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흥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 해석이 그렇게 왜곡된 거지.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강의를 하러 갈 때 어떤 학생은 저쪽에서 저를 보면은 딴 데를 보는 듯이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저를 이렇게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또 아주 적극적인 애들은 교수님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애도 있어요. 제가 누구를 가장 유쾌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스럼 없이 접근하는 애를 보면은 거리낌 없이 자존감이 높게 자랐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누가 지적을 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스스럼 없이 선뜻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꾸 토라져요. 저 사람이 나를 쉽게 보는 거 아니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갸우뚱하면서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구나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 나를 무시했다. 나를 무시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하면서 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한두 번 설명하다 피곤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 안 하게끔 자꾸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경향을 보여요. 또 특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늘 자기를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주 성격이 바승바승한데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는 저런 장점이 있어서 좋고 쟤는 참 저래서 좋고 이 남에 대한 긍정을 해주고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성격이 느긋해.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고 좋지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컸느냐가 저는 결정하는 제1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에게 함부로 취급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초라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이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굉장히 유감 없이 애교를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거리낌 없이 자랐구나. 어린 시절부터 쭉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에 대해서 쥐어뜯지를 않고 자기가 아무리 유능해도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쥐어뜯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감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상담이라는 것은 크게 두 축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마다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즉 원인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축이고, 이제 그 축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즉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는, 이게 이제 상담인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갖고 오는 문제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오그라들어서 운둔형으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강박증,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갖고 사냐 못 사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며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분노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을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깡아리진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다가 문제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요, 표현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돼요. 정화가 되고, 표현이라는 것은 말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논리성 때문에 엉클어진 많은 이게 복잡한 게 정리가 되어요. 그리고 표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받아주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작용 기술을 익혀요.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꾸 촉진을 시켜주는 게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물어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자하고 충분히 이게 연습이 되면은 그 힘을 갖고 바깥에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오그라들던 게 지금은 원활하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또는 아이고 너 그렇게까지 생각했니? 몰랐다. 이런 승인, 인정을 자꾸 해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나의 대표치로 놓고 그거를 자꾸 드러내보는 게, 그게 이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나를 한번 돌아다 봤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들을 만한 행위를 안 했으면 저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그거를 내 속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바로 이렇게 생각을 돌리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존감이라든가 자아 개념이라든가 자기 비하 같은 거는 순간순간 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단시간 내에 몇 번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꾸 긍정,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게 납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끊임없이 잘한다 자꾸 그런 말을 해줘서 처음에는 그런 말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도 한 번, 두 번 자꾸 들으면은 내가 타인에게 근사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키우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것도 지지, 공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불안이 없어지지. 그래서 관계 속에서 지지받고 승인받는 이런 것이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불안을 없애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은 조금 더 완성된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겁진하면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속상해 또는 그렇게 하면 서운해 좀 찝찝한데 요 정도는 조심스러운 자기 표현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조금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 더 완결성을 갖는 자기 견해를 표현하고 또 그것도 충분히 되면은 상대방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까지 이제 진전시킬 수가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납 전달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 맺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누가 중간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를 통해서 이런 표현해보고 저런 표현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그걸 갖고 바깥에 현장에 가서 실천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 때문에 쭈그러지고 깨지고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표현
표현이 있어요. 네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거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이 상담 관계예요. 그래서 상담 관계라는 거는 상담자가 일러주고 어드바이스를 주고 이러는 거라기보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뢰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해보고 지지받아보고 또 그런 거에서 안도해보고 이런 과정이 바탕이 되어서 그거를 갖고 바깥에 가서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니까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사는 이 과정을 아주 중시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남이 미워하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것도 그게 그리 대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고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또는 타인의 칭찬,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일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슬쩍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 성실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면 다 호감을 갖게 마련인데 남의 인정, 미움, 평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그게 약하다는 증거니까 내려놓으시죠. Thank you.